최근 산불 진화 과정에서 몇몇 지자체가 여직원만 소집 해제한 것과 관련해 성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창군도 상하면 산불 진화 과정에서 남직원만 야간까지 잔불 진화에 투입됐다며 성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북 서부와 중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훔친차로 무면허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촉법소년이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검거하고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정읍시 산해면의 한 2층짜리 농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농막 한 채가 모두 타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최근 산불 진화 과정에서 몇몇 지자체들이 남자 공무원들을 주로 투입했다며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도 얼마 전 발생한 상하면 산불에 여직원들만 소집 해제한 것과 관련해 성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구나 민원글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든 고창군 누리집 게시판입니다. 지난 4일 올라온 글에는 최근 상하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남성 직원들만 밤늦게까지 잔불 제거를 했다며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익명의 글쓴이는 여직원만 소집 해제 문자를 보낸 공무원을 공개하고 해당 조치에 해명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대전광역시도 산불 진화 과정에서 여직원만 귀가하라는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알려지면서 남직원들만 산불 진화하라고 뽑은 것인지 공무원 선발 때 여성은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전시는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차피 여직원들 사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시킨 것은 저는 문제가 되지 문제가 비마도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고도 있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좀 사고가 덜 날 수 있는 인원들을 좀 남겨가지고 하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는 모르겠는데. 고창군 복무관리부서는 산불이 났던 2일 저녁 7시까지 남녀 구분 없이 진화했고 밤 8시쯤 여직원 소집 해제 단체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9시 넘어서까지 여직원들이 남아 라면을 끓여주거나 음료를 나눠주는 등 지원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여직원들 아무래도 육아도 있고 가정에서 가사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9시 넘어서 이제 여직원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야간이라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늦게 남직원들만 진화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선 갑자기 잔불이 확산해서 대기하고 있던 남직원들 20여 명을 밤 11시쯤 투입했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아무래도 체력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좀 약하기 때문에 산이 또 경사도가 심하고 야간에 또 안전도 유의해야 되고 그래서 똑같이 다른 상황이 또 발생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건강하고 남직원들이 좀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여직원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네. 산불은 모두 꺼졌지만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 논란은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군산과 김제, 정읍, 고창, 부안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주의보가 내려졌던 전주와 익산, 완주도 초미세먼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전부 서부 권역은 234마이크로그램, 중부 권역은 205마이크로그램까지 높아졌습니다.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노약자와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촉법소년이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6일 절도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공범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새벽 정읍 시내의 한 교회에서 주차돼 있던 카니발 차량을 훔쳐 타고 순천에 있는 귀금속 가게 절도를 시도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새벽 5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으로 이동해 접촉 사고를 내고 차를 버린 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과 CCTV를 확인한 뒤 A군을 체포한 경찰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순창군 구림농협에서 발생한 트럭 사고 유족들이 투표소 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면서 7일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찾아 항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선거가 과거 투표 장소로 쓰였던 초등학교 강당이 아닌 농협 창고에서 치러진 이유와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배경을 물을 예정입니다. 또 사망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와 사후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감사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과 개선도 스스로 이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내 교무 학사감사 대상 학교는 초등 424개 교, 중등 211개 교, 고등 131개 교 등 모두 766개 교로 감사 주기는 약 40년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교 자율형 종합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곳은 대전과 전북 2곳입니다. 순창군의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순창군의회 이성용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해양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새벽 0시 50분쯤 정읍시 산해면의 한 2층짜리 농막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농막에 있던 70대 부부는 불이 나자 대피해 다치지는 않았지만 농막 한 채가 모두 타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농막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주인의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지역의료 서비스 개선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읍시 보건소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산후조리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억 8천만 원을 들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와 같은 의료 장비와 시설을 보강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 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올해 70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내년부터는 60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포진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가까운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추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위탁 의료기관까지 접종 장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집계에 따르면 강성희 후보가 유권자 44,728명 가운데 17,382표를 얻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는데요. 2위는 무소속 임정혁 후보 14,288표, 무소속 안혜욱 후보 4,515표, 무소속 김호서 후보 4,071표,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3,561표, 무소속 김광중 후보 669표 순이었다고 합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21대 재선거 국회의원 임기를 계승하는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진보당은 21대 국회에 첫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원내에 입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강성희 당선자는 이날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다는데요. 강성희 신임 국회의원은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을 등을 지내며 노동운동가로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 타도와 전주를 정치개혁 1번지로 만들고 진보 정치를 뿌리내리겠다고도 강조해왔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이번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고 국민의힘과 진보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에서 경합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수성동에 있는 샘골 약국을 올해 공공심야 약국으로 선정했습니다. 공공심야 약국은 1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반 약국이 문 닫는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도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정읍 지역은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이 없어 가벼운 질환에도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긴급히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은 신태인 초등학교 본관 외벽 보수에 쓰일 예정입니다. 고창은 심원중학교 체육관 등 외벽 보수와 공음중학교, 동호초등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윤 의원은 학교 교실과 건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며 학생이 학교에서 겪었던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6일 국회를 방문해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을 만나 역점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비수도권 국립대학 선정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산 탄소 섬유를 활용한 국방 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과 새만금 인근에서 진행 중인 방위산업 관련 동향을 공유하며 전라북도가 방위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주요 국가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군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와 남원소방서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6일 열린 협약식에는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와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봄비에 지기 시작한 벚꽃에 아쉬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말 남원 지리산 운봉공원에서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는데요. 남원시는 지리산 해발 500m에 위치해 다른 지역보다 10일 정도 늦게 피는 운봉벚꽃이 오는 8일 만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회 운봉공원 벚꽃축제를 서림공원 특설무대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운봉 벚꽃길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봄의 향기를 느끼시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지역기업 독일보청기가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 독일보청기는 올해부터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자 300여 명에게 점심을 제공합니다. 김제 독일보청기 이길재 대표는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꾸준하게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과 부안해양경찰서, 포스코 ENC, 월드비전이 줄포만 갯벌을 이른바 착한 탄소, 블루카본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블루카본은 해초나 갯벌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입니다. 이들은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줄포만 갯벌에 바다의 단풍으로 불리는 칠면초와 해옹, 나문재 등을 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여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알리고 갯벌 보존 캠페인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